제자의 목소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제자한테도 미안하고요. 다음부터는 편집 잘할 테니까. 두 번째, 소리에 관한 것. 이 소리에 관한 것. 소리에 관한 것은 제5항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 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1.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2. 니은, 리을, 미음, 이응, 즉 울림소리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그 다음에 제13항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 우리말에는 발음을 표기에 적용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것을 가려내는 게 당연히 킬러 문제겠죠. 알쏭달쏭 맞춤법 문제를 풀어본 후 이와 관련된 한글 맞춤법을 알아보자. 이렇게 됐네요. 알쏭달쏭 맞춤법. 짭짤한 깍두기를 접시에 듬뿍 담았다. 자, 깍두기의 표기와 듬뿍의 표기입니다. 우리말에는 예사소리, 기역, 디귿, 비읍, 시읒, 지읒이 일정한 환경에서 된소리,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읒, 쌍지읒으로 발음되는 된소리 대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음운 변동에서 된소리 대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깍두기는 깍두기로 발음되지만 기역 받침 뒤에 오는 디귿을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단어는 된소리로 적는다. 예를 들어 오빠, 거꾸로처럼 두 모음 사이에서 된소리가 나는 경우나 듬뿍처럼 받침 니은, 리을, 미음, 미응, 즉 울림소리 뒤에 온 자음이 된소리 날 경우에는 된소리를 표기에 반영한다. 요게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까닭 없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단어. 그러니까 각각 학생들이 까닭 없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단어를 된소리로 발음하지 못하는 경우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된소리 표기에 반영되는 경우 1은 까닭 없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경우 오빠, 거꾸로. 그 다음에 울림소리 뒤에 온 자음이 된소리로 날 경우 듬뿍 이렇게 하나씩 기억해두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제13항에 해당했던 게 있죠. 짭짤한의 한 단어 안에서 같거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 그런 예로 짭짤한 말고도 똑딱똑딱, 눅눅하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기억해야 됩니다. 3개. 그 다음에 제10항 한자음 녀녀누니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 법칙에 따라 여요 유 이로 적는다. 두 법칙에 대한 얘기가 있네요. 제11항 한자음 라, 리어, 레, 류,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 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 이랬네. 알쏭달쏭 맞춤법에 보면 시의 운율은 내재율과 외역률로 나눈다. 이때 내재율과 외역률의 표기법에 대한 얘기네요. 한자음 녀, 녀, 누니나 한자음 랴, 려, 레, 류,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오면 두음 법칙에 따라 여자, 예의처럼 적고 그 외에는 남녀, 혼례처럼 보는 대로 적는다. 그래서 첫머리에 온다는 거죠. 그럴 때는 두음. 그래서 머리 두자를 썼는 것 같아요. 두음 이렇게 해서 머리 두자. 맨 앞에 오는 법칙, 두은 법칙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다만 예외 조항입니다. 리얼, 율은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 오면 열율로, 니은이 아닌 받침 뒤에 오면 열율로 적습니다. 이에 따라 내재 외역률로 씁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음 문장에서 맞춤법에 어긋난 단어를 찾아 바르게 고쳐보자. 아버지와 아이는 법석을 피우며 청소를 하였다. 법석에 대한 얘기입니다. 법석으로 써야 될지 법석으로 써야 될지. 요거의 답은 뒷말 첫소리인 예사소리 시옷이 앞말 받침 비읍 때문에 된소리 대기가 일어났으므로 된소리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아, 된소리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 그런 거에 해당하네요. 법석. 발음은 법석 이렇게 된소리 대기가 나지만 표기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석. 그래서 석으로 쓰는 게 썩이 아니고 석으로 쓰는 게 정답입니다. 그는 짐을 뭉둥그려 든 채로 급하게 뛰어갔다. 그래서 뭉뚱그려냐 표기 자체가 발음대로 쓰느냐 아니냐는 거죠. 받침 이응 뒤에 온 자음이 된소리 나는 경우에는 된소리를 표기에 반영한다. 이 경우에는 표기에 반영한다 그랬죠. 된소리 중에서 예외가 있었죠. 울림소리 뒤에서 올 때는 표기에 반영합니다. 그래서 뭉뚱그려 했을 때는 그대로 뚱자를 그대로 써줍니다.
이 화폐의 정확한 제작 연도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연도에 대한 문제네요. 한자음 년이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 법칙에 근거하여 연도로 적어야죠. 그래서 제작 연도가 정답이네요. 그녀는 씁쓸한 맛이 나는 차를 좋아한다. 한 단어 안에서 씁과 쓸처럼 비슷한 의문이 겹쳐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 거에 해당해서 씁쓸한, 그래서 씁쓸한이 아니고 씁쓸한으로 표기를 해야 되겠네요. 물론 앞에 씁쓸한도 발음은 똑같이 씁쓸함이 되겠죠. 발음은 같으나 표기를 여기는 인정합니다. 그 다음 또 문제가 있었네요. 우리 반이 농구대회 결승에 진출할 확률이 높아졌다. 여기서는 확률 뒤에 율자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갑자기 내린 소나기를 맞았더니 감기에 걸렸다 해서 갑자기죠. 갑자기 한 단어 안에서 뒷말 첫소리인 예사소리, 지읒이 앞말의 받침 비읍 때문에 된소리를 발음되었죠. 그러나 이 경우에는 된소리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쳐야 되겠네요. 갑자기로. 시중에 공급되는 통화 양이 많아지면 화폐의 가치가 하락한다 해서 통화량은 통화량으로 고쳐야 되겠네요. 한자는 량이 단어의 첫머리가 아닌 경우에 온 경우림이므로 보는 대로 통화량으로 적어야 되겠죠. 두음법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다친 다리를 절뚝거리며 집으로 돌아왔다. 여기서는 절뚝거리며 한글 맞춤법 5항에 따라서 한 단어 안에서 받침 닐 뒤에 온 자음이 된소리로 나는 경우에는 된소리 표기에 반영하죠. 울림소리 뒤에는. 그래서 절뚝거리며 이렇게 표기를 해놔야 됩니다.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은 시청률이 높다 이랬는데 시청률에 대한 얘기네요. 시청률 한자음 율이 니은이 아닌 받침 뒤에 오면 률로 적어야 되죠. 그래서 시청률로 적습니다. 그렇게 된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한 단어 또 나왔네요. 쓱싹 맞는 표기. 이 경우는 앞에 있는 쓱싹이 맞죠. 왜냐하면 한글 맞춤 제10성은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에 해당하는 얘기 때문이죠. 여기까지가 소리에 대한 거였습니다.